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종의 그 보충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단톡방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린슈 프로비전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실 뭐 질문, 어,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그린슈 프로비전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이고, 당연히 학생들이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하고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인터넷 찾아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인터넷에 어디 뭐 내용을 검색해서 뭐 알아서 공부해봐라 이러려고 했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뭐랄까 명확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다 좀 굉장히 설명들이 다 애매하고 알아먹기 힘들게 좀 써져 있달까?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대충 써놔도 딱 그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설명들만 인터넷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도 당연히 제가 아깝게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서운하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할게요. 아마 그 어디에도 이거보다 쉽게 그린쇼 옵션을 설명하는 데는 없지 않을까. 슈카님도 이렇게는 못하지 않을까. 네, 하여튼 네, 여러분 시간 아까운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짜증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들어주세요. 자, 그린슈 프로비전은 원래 정식 명칭은 오버 얼락맨 옵션이에요. 초과 배정 옵션이라 그래서 정의 자체는 이 책에 쓰여 있는 이게 맞아요. 인수기관은 투자은행이죠. 그 IPO를 대행해주는 업체, 그 주식을 그러니까 대신 팔아주는 그 대중들에게 주식을 대신 팔아주는 투자은행이 인수기관이에요. 인수기관이 발행 기업으로부터 발행 주식의 15%까지 추가로 더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 오버 얼람맨 옵션이에요. 이걸 그린슈 프로비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흔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린슈라는 게 아마 이게 옛날에 이거를 처음 했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가 그린슈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린슈 프로비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건데 자 인수기관이 그러니까 그 발행 기업으로부터 발행 주식의 15%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콜 옵션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스탁 옵션 배웠었죠. 1장에서 스탁 옵션은 그 기업의 경영자에게 주는 콜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가 콜 옵션이에요. 옵션이라는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였죠. 내가 그 주식을 그 가격에 사고 싶으면 사기 싫으면 그냥 권리 버리는 거. 그게 이제 옵션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콜 옵션에서 주가가 비쌀 때 콜 옵션 행사해요? 아니면 주가가 쌀 때 콜 옵션 행사해요? 콜 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반대는 풋 옵션이었고, 자 우리 빨리 하기 위해서 콜 옵션만 이야기하면 콜 옵션은 주가가 비쌀 때 행사하겠죠. 자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콜 옵션 자체가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다. 그럼 나는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비싼 걸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 옵션은 5만원짜리 5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주가가 3만원이에요. 그러면 3만원짜리를 뭐하러 비싼 5만원에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죠. 권리를 버리면 돼요. 자, 콜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비쌀 때 행사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슈 옵션 이거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또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해가지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질문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제가 그 보답하기 위해서 영상도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린슈 옵션을 이제 넣게 되면, 그린슈 옵션은 발행 기업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당사자하고 인수기관하고 그 주식을 대신 팔아주는 인수기관 둘 사이에 협정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옵션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옵션을 넣었다, 그린슈 옵션을 넣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100%라고 해도 돼요. 100% 대부분 인수기관은 이 옵션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즉 발행 기업으로부터 발행 주식의 15%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 권리. 자, 이 경우에 발행 기업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야 돼요. 15%를 인수기관이 발행해 줘 그러면은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인수기관이 이 옵션을 나중에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식을 팔 때 15%를 추가로 팔아요. 예를 들어서 발행 기업이 주식을 100주를 내놨다. 우리 100주만 팔아주세요 라고 인수기관한테 100주를 넘겼어요. 그러면 인수기관은 시장에다가 일단 115주, 15%를 추가로 더 판단 말이에요. 115주를 팔아요. 받아온 건 100주인데. 자, 그러면 100주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115주를 팔아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100주를 받아왔는데 115주를 어떻게 팔 수 있느냐? 100주는 받아온 거 그대로 팔고, 그럼 15주 없는 거를 어떻게 팔아요? 자, 없는 주식 파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자, 주린이 여러분들은 다 알 텐데, 없는 주식을 파는 거 공매도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한참 지금 빡쳐있는 그 공매도. 자, 인수기관은 100주를 받아와요. 발행기업이 100주만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100주 주문 받아서 100주 시장에다 파는데 15주를, 15%에 해당하는 15주를 공매도로 시장에 팔아요. 일단 팔고 봅니다. 그 공모가에 팔아요. 그러니까 발행기업이 공모가를 딱 정해주겠죠. 뭐 $20 이렇게. 그러면은 그 공모가에 발행기업은 인수기관한테 $20에 100주를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인수기관은 $20에 115주를 실제로 팔아버린다고요. 시장에서. 일단 그렇게 합니다. 모든 인수기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다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거의 100%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로 파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라는 게 뭐냐? 또 공매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저 좀 말을 천천히 할게요. 너무 또 급해지는 것 같은데.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럼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팔아? 주식을 빌려와서 팔면 돼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안 빌려서 팔아도 돼요. 그거를 그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하는데,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네이키드 숏셀링도 하기도 합니다. 그 그린슈 프로비전 할 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빌려와서 판다고 생각할게요. 그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주식을, 없는 주식인데 빌려와서 그 주식을 팔아요. 15주를 추가로. 그러면 그 빌려온 걸 언제 갚느냐? 빨리 갚아야 돼요. 사서 갚아야 돼요.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그게 공매도의 개념이에요. 주식을 미리 팔아놓고, 없지만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사서 갚는 게 공매도예요. 자, 그러면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15주를 추가로 팔았잖아요. 공매도로. 그러면 인수기관에 의무가 생겨요. 무슨 의무?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의무. 그 특정 기간 안에 15주의 주식을 사서 갚아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숏 포지션에 있다고 불러요. 보통 이제 흔히들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 발행 인수기관은 숏 포지션에 놓이게 돼요. 15주만큼을 지금 없는 주식을 팔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갚아야 되는 숏 포지션에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인수기관은 15주를 없는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빨리 사서 갚아야 된다. 빨리 주식을 어디선가 사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주식 수 가로축은, 세로축은 주가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발행기업은 100주를 팔아달라고 했어요. 인수기관한테 100주만큼을 공급했어요. 이렇게 100주 공급, 서플라이 이렇게 공급했어요.
뭐 수요가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수요 곡선을 몰라요. 잘 수요 곡선을 모르고, 수요 곡선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 가격을 이제 정해요. 그래서 공모 가격을 정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언더 프라이싱 많이 한다 그랬죠. 우리도 언더 프라이싱 합시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할까? 공모 가격을 우리 이 가격 여기를 $20라고 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모 가격을 $13로 정했어요. 자, 공모 가격을 $13에 정했어요. 그런데 자, 그 발행 기업은 주식을 100주만 팔라고 이렇게 인수기관한테 줬지만, 인수기관은 시장에다 몇 주를 판다? 115주를 판다 그랬어요. 없는 주식 15주를 어디선가 빌려와서 그것까지 판다 그랬어요. 115주를 팔아요, 시장에다.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주식은, 공급되는 주식은 115주인 거예요.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은 115주를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실제로는 인수기관이 15주를 더 팔기 때문에, 15%를 더 팔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 가격을 $1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13에 주식을 팔아봤어요. 뭐 수요가 넘쳐나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지금 공급이 여기 있는데 수요가 여기 있으니까 수요가 많아요. 당연히 잘 팔렸겠죠. 가격이 싸니까. 다 팔렸어요. 115주가 다 팔렸어요. 그러면 다 내놓은 거. 그러면은 지금 인수기관이 해야 될 일은, 115주 아주 성공적으로 다 잘 팔았고, 이제는 주식을 사서 갚을 일만 남았어요. 15주를 사서 갚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서 갚느냐?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그린슈 옵션이요. 초과 배정 옵션. 15주를 어디선가 사와서 이제 그걸로 갚아야 돼.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데, 갚기 위해서 사와야 되는데, 그거를 발행 기업한테 우리가 너네 주식 열심히 팔아줬으니까 너네 15주 우리한테 팔아, 더 팔아 라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그 초과 배정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주식을 15주를 무조건 더 찍어서 발행해서 팔아야 돼요. 인수기관한테. 그럼 인수기관은 그 주식을, 그러니까 공모가가 $13였다면은 그거보다 이제 약간 저렴하게 발행 가격이 사오겠죠. 그 약간의 수수료가, 스프레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13보다 약간 싼 가격에 주식을 사와서 또 이 $13에 그만큼 내다 파는 겁니다. 공모가에. 아니, 그게 아니죠. 헷갈렸네. 그 $13 그 발행 가격에 사와서 그걸 갚는 거예요.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15주를.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해가 됐나요? 인수기관은 15주를 공매도로 팔았고, 따라서 그 15주를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 그린슈 옵션, 미리 이 계약서에 있었던 그린슈 옵션이라 그래서 내가 주식을 15주를 더 사올 수 있는 조항. 그래서 기업은 15주를 추가로 발행해야 되고, 인수기관은 15주를 더 받아와서 갚으면 끝. 그 주식으로 처음에 빌려왔던 거를 갚으면 끝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버느냐? 약간 더 벌어요. 얼마만큼? 바로 이 15주 추가로 판 거의 수수료만큼, 그 스프레드만큼. 왜냐면 이 15주도 역시 발행 가격에 사와서 그 공모가에 팔 테니까, 예를 들면 발행 가격이 $12다. 그럼 12에 사와서 13에 팔 테니까 한 주당 $1씩 그 수수료적으로 생기는 스프레드, 그게 발생하겠죠. 그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별로 큰 돈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럼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100주만 내놓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내놓았던 공모가가 굉장히 싼 거예요. $13였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00주만 내다 팔았으면은 아마도 $20까지 주가가 치솟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수기관이 지네 멋대로라고 하지만 모든 인수기관이 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발행기업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걸 알죠. 인수기관이 할 거라는 걸. 인수기관이 15주를 더 팔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15에 형성됐어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공모가 13달러에 내놨지만 주가는 오를 거 아니에요. 15달러로 시장의 균형이 여기에 형성돼 있으니까 15달러로 올랐어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15주를 다 발행한 거예요. 처음에 100주 발행했고 여기 15주는 그린슈 옵션을 인수기간에 썼기 때문에 기업은 추가로 발행했잖아요. 어쨌든 기업은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13달러에 100주만 팔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13달러에 115주를 팔게 된 셈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팔았죠. 자금 조달을 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린슈 옵션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도 이게 나쁘지 않은 거죠.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더 팔았으니까. 안 그랬으면 언더프라이싱이 커질 뻔했는데 언더프라이싱이 7달러 발생할 뻔했는데 언더프라이싱이 2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언더프라이싱도 줄이고 그리고 자금 조달도 더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이 15주를 더 판으로 해서 스프레드를 그만큼 더 챙겼다라는 이득이 있고요. 그린슈 옵션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지?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공모가를 한 17달러 정도 했어요. 자, 공모가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업이나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랬죠. 어쨌든 공모가를 17달러로 했어요. 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기업은 일단 그 발행 기업에게 주식을 17달러에 100주를 팔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17달러에 100주를 팔아달라 그랬는데 인수기관은 그린슈 옵션이라는 게 계약서 안에 있다면 그냥 15주를 일단 내다 파는 거예요. 옵션을 나중에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일단 내다 팔고 보는 겁니다. 115주를 내다 팔아요. 어떻게? 100주는 받아온 거 팔고 15주는 공매도로 판단했어요.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판단했죠. 그래서 팝니다. 자, 지금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그러니까 시장이 매우 100%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우리 앞에서 효율적 시장 배웠죠.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만 돌아가는 아주 정확한 시장이 그렇다면은 사실은 17달러에 내놨으면은 115주가 다 안 팔려야 정상이에요. 수요 공급은 지금 수요는 17달러에서는 115주에 못 미치잖아요. 한 107주, 8주 이 정도밖에 안 팔리는 거죠. 여기 이 정도의 수요가 형성돼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수기관은 주식은 다 팔아요. 보통 이렇게 약간 오버프라이스드 되어 있어도 주식은 다 팝니다. 인수기관의 버프라고 해야 되나? 인수기관 버프가 있어요. 인수기관의 부스터. 그래서 인수기관 투자은행은 굉장히 말빨이 유려하고 설득을 잘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주린이들을 잘 현혹시켜요. 주린이들이 이렇게 약간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도 사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수기관들은 웬만하면 주식은 다 판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비싸지 않는 이상, 공모가와 이 시장의 균형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인수기관은 거의 대부분 실제 현실에서는 주식을 다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 팔았다고 칩시다. 17달러에 내놓으면 원래 수요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호구 주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린이들이 그 주식을 다 사줬어요. 일단 115주가 다 팔렸다 칩시다. 팔리고 나서 주식이 다 팔리고 나서 이제 상장이 됐어요. 팔리자마자 이제 상장이 된 거죠.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은 이제 냉철하게 판단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요. 주가가 15달러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115주를 팔았으니까. 공급은 115주고 수요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균형 가격이 15달러죠. 공모 가격이 17달러지만 가격이 15달러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인수기관 중에 이제 으뜸이 되는 회사를 주관사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보면은 어디 있나? 언더라이터가 어디 있지? 아, 네, 여기 있네요. 그 인수기관 중에 리드 언더라이터라고 해서 주관사가 있어요. 우리 언더라이터는 대단히 많잖아요. 여기 보면 이 수많은 투자은행들이 다 언더라이터죠. 다 인수기관인데 그 중에 그 제일 대표가 되는 대표 언더라이터를 주관사라고 불러요. 리드 언더라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주식이 발행된 이후에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조약이 있어요.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약간 의무 같은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게 뭐냐? 이 말은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 첫날부터 공모가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일들은. 그렇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격 안정화예요. 리드 언더라이터는 이 언더라이터들 중에서 이제 대표 언더라이터 주관사는 주식이 발행되면 17달러 공모가에 발행됐으면은 이게 이렇게 15달러로 떨어지게 놔두면 안 돼요. 17달러를 어쨌든 며칠 동안은 유지하게끔 해야 됩니다. 초반에 며칠은. 가격이 웬만해서 15달러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시장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여기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격을 끌어올려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퍼뜨리니까 야, 저 주식 생각보다 좋은 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 가격 아니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막 그 주식이 좋은 것처럼 막 선전을 해서 사람들이 사들이게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수요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수요 곡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수요 곡선을 지금 수요는 여기 있지만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서 야, 그 주식 좋은 거야. 빨리 사, 빨리 사. 그래가지고 수요 곡선 이렇게 옮겨서 17달러 딱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주가를 그렇게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런 방법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 주관사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뭔 소리냐면 시장에 115주 팔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지네들이 팔았는데 115주를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사들여요.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모가는 17달러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1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인데 인수기관이 그린슈 옵션을 쓸까요, 안 쓸까요? 자, 여기 어디였죠? 그린슈 옵션. 그린슈 옵션은 발행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죠. 발행 가격이 예를 들면 인수 가격이 공모가가 17이었으니까 발행 가격 또 그냥 우리는 17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보다 살짝 작겠죠. 수수료가 있으니까 16달러 이렇게 되겠지만 17이라고 생각할게요. 우리 지금은 스프레드 생각하지 말고 발행 가격, 공모가 같은 거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15달러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주식을 얘네가 굳이 공모 가격이 17달러에 우리 그린슈 옵션 쓰겠다. 17달러에 우리 너네 주식 사올게.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없죠. 시장에서 사면 되니까 주식을 15주를. 그럼 인수기관은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매도를 15주를 공매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선가 15주를 사와서 갚아야 된다 그랬죠. 얘네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의무는 시장 어디선가 그게 시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주식 15주를 사와서 채워야 돼요. 그걸 갚아야 돼요. 15주를 무조건 사와야 돼. 그러면 인수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이만큼은 시장에서 사와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15달러니까 15달러에 사오는 겁니다. 15달러, 15.5, 16, 17, 16.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되는 대로 가격 그 주식을 사오는 거죠. 이만큼 예를 들어 여기가 108주라고 한다면은 8주를 사오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인수기관이 처음에는 115주를 내놨는데 그 중에 7주 자기네들이 사들였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는 108주가 된 겁니다. 이만큼 공급을 없애버렸어요. 자기들이 사와버려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108주만 유통되게끔 7주 자기가 사들였으니까 인수기관이. 자, 그러면 인수기관은 그 7주를 사오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인수기관은 시장에서, 지금 그린쇼 옵션 안 썼어요 아직. 시장에서 그 7주를 사오는 동안 돈을 벌었죠. 왜? 자기들은 처음에 주식을 115주를 팔 때 17달러 공모가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공모가가 17달러였을까? 공모가에 17달러 팔았는데 지금 주가가 15달러니까 팔 때는 17에 팔았는데 사서 갚을 때는 15에 사서 갚아요. 15에 사서 17에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2달러 버는 거잖아요.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7주를 사오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봐요. 주식을 비싸게 공매도 했었는데 싸게 사올 수 있게, 지금 시장 가격이 싸니까 싸게 사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7주를 시장에서 사왔죠. 이만큼을 7주를 시장에서 사왔어요. 얘네가 사서 갚아야 되는 주식의 수는 18주예요. 그런데 7주만 시장에서 사와서 팔았어요. 시장에서 사와서 갚았어요. 그러면 8주를 더 어디선가 사와서 갚아야 되죠. 이제 8주 더 사와야 돼요. 그 8주는 어디서 사느냐? 이만큼은 그린슈 옵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7주를 여기서 7주를 시장에서 사올 때 시장에서 사왔기 때문에 공급이 이만큼으로 줄었고, 그래서 시장 가격은 이제 17달러로 유지가 되겠죠. 공모 가격까지 올라왔겠죠. 공급이 줄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8주는 어디서 사오느냐? 발행기업한테, 자, 원래 너네 100주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15주까지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우리 그 권리 중에 반만 쓸게. 그러니까 8주만 15% 다 안 채우고 8%만 8주만 우리한테 팔아. 공모 가격이 17달러에. 그래서 그 나머지 8주는 그린슈 옵션을 써서 17달러에 그 이제 사와서 갚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 17달러보다 약간 싼 발행 가격에. 그래서 그 8주에 대해서 그린슈 옵션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 스프레드만 챙기는, 발행 가격과 공모가 차이 그만큼만 챙기는 그런 작은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여기 115주를 처음에 공급했는데 공매도로 팔았는데 그 중에서 7주는 시장에서 사와서 싼 가격에 사와서 이만큼의 이득을 벌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주에 대해서는 그냥 그린슈 옵션을 써서 그냥 소소하게 스프레드, 수수료를 챙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느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 처음 생각대로 했으면은 100주에 17달러에 100주를 내놨으면 17달러에 100주를 내놨으면 이만큼 언더프라이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100주 1대의 수요는 20달러니까 3달러만큼 언더프라이싱이 발생했을 거예요. 언더프라이싱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돈을 두고 나가는 거라 그랬으니까. 원래 20에 팔 수 있었던 걸 17에 파는 거니까 3달러만큼 사실은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기업은 17달러에 몇 주를 팔았어요? 기업은 17달러에 108주를 팔았죠. 원래 100주 팔았고 인수기관이 그린슈 옵션 써준 바람에 8주 더 팔았고, 그래서 108주를 팔았어요. 딱 적정 그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인 17달러에 108주를 정확하게 판 거예요. 언더프라이싱이 안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언더프라이싱이 안 발생해서 좋은 거고,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격 안정화를 한 거죠. 주가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가격 올려서 공모가인 17달러를 유지하게 했고, 자기는 가격 안정화하면서 돈도 벌었고 주식을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가격 안정화 여기 보면 주관사의 주가 안정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가 안정화는 그린슈 옵션을 써서 발생된 게 아니라 그린슈 옵션을 안 쓰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린슈 옵션은 주가 안정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게 그린슈 옵션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다. 좀 말이 어렵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 공모 가격을 이번에는 얼토당토 않게 비싸게 설정했어요. 22달러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기업은 발행 기업은 22달러에 100주를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 주문을 낸 거고, 그런데 인수기관은 그거랑 관계 그린슈 옵션이 있다면은 자기들은 115주를 일단 팔아봐요. 시장에다가 일단 15주는 공매도로 해서 115주를 팝니다. 자, 정확하게 수요는 22달러에서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안 팔려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안 팔려야 정상이죠. 115주를 다 팔 수가 없고 이만큼밖에 못 팔아야 정상이지만, 아까 말했죠. 인수기관 버프가 있다고. 시장에는 주린이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수기관은 어떻게든 사탕 발림을 해서 주린이들을 꼬셔서 주식을 다 팝니다. 일단은 115주를. 물론 못 파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사실 지금 이렇게 공모가가 너무 비싼 경우에는 못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판다고 봐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팔았다라고 가정할게요. 일단 주식을 22달러에 다 팔았어요. 하지만 다 팔았지만 주가는 곤두박질 치겠죠. 15달러까지 떨어질 거예요. 왜? 수요와 공급은 여기서 만나니까 주가는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관사는 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주가를 공모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주가를 여기까지 어떻게 끌어올린다? 자기들이 주식을 사들이면 돼요. 주식을 사들여서 공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공급을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들일 때 그린슈 옵션을 써서 사겠어요? 아니면 시장에서 사겠어요? 그린슈 옵션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린슈 옵션은 이 공모가 이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싼 발행 가격에 사는 거지만 어쨌든 스프레드 감안하더라도 이 비싼 가격에 사야 돼요. 현재 시장 가격은 15달러인데 그럼 뭐하러 그린슈 옵션을 써서 이 비싼 가격에 사겠어요. 시장에서 15달러에 사면 되지. 그래서 인수기관은 시장에서 주식을 사오는 전략을 택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15주를 어디선가는 사와서 갚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공급을 지금 이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만큼의 주식을 사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미 15주 사와서 갚았고 그리고 이만큼 추가로 더 사서 사실은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 자기들은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기관은 사실 이만큼의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주식을 사 모으면서 주가를 15달러에서 22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15달러부터 시작해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익만큼을 그 인수기관은 사실은 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주가를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려서 그 공급을 많이 줄여서 이렇게 사실은 시세 차익을 약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는 그린슈 옵션을 쓸 일이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100주를 다 시장에 내다 판 거예요. 22달러에 100주를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인수기관에다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인수기관은 어떻게든 호구들한테 22달러의 가격을 받고 주식을 다 팔았고, 그래서 인수기관은 거기서 이제 일단 이득을 어느 정도 챙겼고, 스프레드 이득을 챙겼고, 그 다음에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인수기관은 또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고. 자, 그래서 그린슈 프로비전은 이런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공모가가 비싼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모가가 비싸서 시장 가격이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린슈 옵션은 언제 사용된다? 공모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을 때, 그럴 때 사용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공모가까지 주가가 끌어올려졌으면 그때 사용되는 게 그린슈 옵션. 공모가보다 주가가 더 낮으면은 그때는 인수기관은 그린슈 옵션을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식을 사오는 방식으로 그 공매도 포지션을 메꾸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린슈 옵션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수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무조건 좋은 거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발행 기업 입장에서도 언더프라이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여기 가운데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린슈 옵션이 가장 적절하게 쓰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00주만 팔았으면 17달러에 100주만 팔았으면 언더프라이싱은 3달러 발생할 수 있었는데 108주를 판 셈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더프라이싱을 없앨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에 원래 우리가 쫄아서 100주만 내놨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었으니까 사실은 딱 시장 균형에 맞춰서 파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언더프라이싱 없이. 뭐 그렇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린쇼 옵션 없었다면,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20달러 형성됐다면은 나중에 매도 금지 협정이 다 그 180일 지나서 여전히 주가가 비싸다면 그때 가서 주식을 20달러라는 더 비싼 가격에, 공모 가격이 17달러가 아닌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큰 이득은 아니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매도 금지 협정 180일은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쨌든 언더프레싱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그린슈 옵션이라는 것은 발행 기업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조항일 수가 있어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다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먹었나 못 알아먹었나 좀 약간 궁금하게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면 또 단톡방에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어떻게든 간단하게 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 빼먹고 넘어간 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공매도로 이미 15주를 추가로 팔아버린 입장에서, 공매도로 15주를 추가로 팔았어요. 이렇게 팔아버린 입장에서 그 15주를 공매도로 팔았으니까 15주를 어디선가 사와서 갚아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15주를 사와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 15주를 여기 밑에 얘처럼, 아이고,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면 좋은데, 이 맨 밑에 얘는 이 15주를 시장에서 사온 것이고, 주식을, 맨 위에 얘는 이 15주를 전부 다 그린슈 옵션으로 사온 거죠. 이걸 전부 다 그린슈 옵션으로 사온 거예요.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그린슈 옵션으로 주식을 사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오는 게 좋아요? 뭐가 더 금전적으로 이득이겠어요? 그린슈 옵션으로 사면은 얼만큼의 이득이 있느냐? 15주 곱하기 스프레드만큼의 이익이 있어요. 지금 공모가가 여기 13달러라 그랬는데, 만약에 스프레드가 뭐 0.1달러다 그러면은 15주 곱하기 0.1달러만큼의 그런 그 소소한 이익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이렇게 시장에서 사오게 되면은 15주 곱하기, 지금 공모가는 22달러였는데 지금 시장 가격은 15달러니까 7달러 차익을 보고 주식을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사오는 게, 지금 맨 밑에 그림이 되는 게 인수기관한테는 금전적으로는 가장 큰 이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수기관이 주식을 다 팔 자신만 있다면, 시장에 호구들이 매우 많아서 주식을 다 팔 자신만 있다면 이렇게 공모 가격을 22달러 이렇게 뻥튀기 해서 주식 다 팔아도 되겠네. 어차피 다 팔 자신만 있다면.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인수기관한테는 가장 큰 이득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다 팔아놓고 주가 떨어지면 그때 이 주식은 다시 인수기관이 사들이면서 그 시장에서 그 차익 거래를 하면 되니까. 자기들은 이미 22달러라는 비싼 가격에 공매도 쳐서 팔았고 시장에서는 15달러밖에 안 해? 그럼 잘됐다. 그거 사서 갚으면 되지. 우린 그렇게 사서 갚을 때마다 공매도 미리 쳐놓은 거 22달러였으니까 7달러 이득. 그렇게 하면은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처음에 22달러라는 가격에 다 주식을 다 팔 자신만 있다면, 호구들이 많아서 팔 자신만 있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도, 시장 가격이 15달러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도 자기들이 다시 사 모으면서 또다시 시장 차익을 사 모으면서 차익을 챙기니까, 여기서 그린슈 옵션 써서 그 소소한 0. 몇 달러 되는 스프레드 먹는 것보다 여기서 7달러씩 크게 먹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이에요.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맨 위에는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아요. 맨 밑에는 금전적 이득이 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느냐? 즉 인수기관 입장에서 굳이 언더 프라이싱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오버 프라이싱 해버리는 게 좋은 거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인수기관은 이 상황보다는 이 상황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은 인수기관이 금전적으로 돈은 벌어요. 한타 버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돈은 벌지만 대신에 시장에서 평판을 잃어버려요. 아, 쟤네 호구들한테 주식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주가 뚝 떨어지네. 쟤네 공모가 잘못 잡았구만. 이런 평판이 돌게 돼서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언더프라이싱 적당히 해서 그린시 옵션을 써서 언더프라이싱을 크게 낮추는 거. 7달러 언더프라이싱 될 뻔했던 거를 2달러 언더프라이싱 되게끔 이 정도 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인수기관한테는 제일 좋아요. 그게 인수기관의 평판이 도움이 돼서 장기적인 회사의 그런 장기적인 그 평판에 그 네임 밸류에 더 높은 가치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기관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프라이싱 할 유인이 있느냐? 장사 한 번만 하고 끝낼 거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사 계속 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장사 몇 번 했다가는 그 인수기간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진짜 끝.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카톡이 계속 오네. 수고하셨습니다.